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사투리 때문에 파혼당한 29살 여자입니다.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까 싶은데요.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하네요. 화나기도 하고 속상하고 어디 얘기하기도 못해서 이래저래 복잡한 마음이라 여기에다가도 글을 써야 할 것 같네요. 꼭 봐주세요. 아는 사람이 볼 수도 있어서 간결하게 쓸게요. 저는 29살이고 충청도에서 자랐습니다. 요즘 충청도 아니어도 다른 지역 분들도 사투리를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근데 충청도에서도 도시 아니고 완전 변두리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런지 어릴 때부터 심하게 사투리를 써왔고 학교 다닐 때도 저랑 비슷한 애, 좀 덜 쓰는 애, 안 쓰는 애가 있지만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대학도 충청도 지역으로 가서 안 쓰는 애들 비중이 높았지만 쓰는 애들도 있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투리가 좀 심하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잘 고쳐지지도 않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의 일부라는 생각에 서울말을 하면 좀 낯간지러운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25살에 서울로 오면서 사람들이 제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같은 말을 해도 두세 번 다시 물어보고 그냥 응응 알았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때부터 소통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사투리를 고쳤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죠.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말투는 거의 고쳤는데 억양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은 어디 지역인지는 모르고 그냥 지방에서 오셨나봐요 이렇게 묻곤 합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요점은 사투리를 쓰진 않지만 완벽한 표준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친구와는 4년을 연애했고 결혼 얘기가 오갔지만 전염병도 있고 남자친구와 저 둘 다 9수를 어른들이 피하라고 해서 내년 하반기 하기로 했습니다. 둘 다 자취 중이고 결혼 얘기가 오건 터라 양가 부모님 허락하에 미리 같이 살면 경제적으로도 좋겠다 싶어서 같이 산지 6개월이 좀 안 됐습니다. 양가 부모님 허락하에 같이 살긴 하지만 상견례는 아직 안 했고 각자만 서로의 부모님을 뵈었는데 이제 전염병도 조금 잠잠해지고 해서 가을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집으로 어머님들만 오셔서 식사하면서 날짜를 조율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서울이고 남자친구 어머님은 경기도에 거주 중이세요. 경기도라 하지만 저희 집과는 가까운 경기도이고 엄마는 충청도이시고요. 그날 어머님께서 먼저 오셨고 엄마는 출발하면 연락 달라고 터미널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6시 약속이었고 어머님은 음식 같이 준비한다고 일찍 오신 거였어요. 어머님이랑은 엄청나게 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얘기 나누고 저도 크게 불편하지 않고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사이긴 하지만 아직은 많이 친하지 않은 사이 정도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네요. 반면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랑 엄청나게 친하고요. 어머님이랑 같이 점심을 먹고 음식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4시쯤 엄마가 도착을 했습니다. 엄마를 보자마자 제가 엄니 연락하면 나갈 거인데 왜 연락 안 했슈? 아 못하러 우서방 힘들게 그려. 버스 타면 되는데 뭔 걱정이요? 이게 뭐요? 이런 건 서울에도 있는데 뭘 이렇게 사왔디야? 초인종이 울리고 보니 엄마가 도착했었고 터미널로 마중 나가는 게 힘들까봐 연락도 없이 오신 거였습니다. 제가 먼저 문을 열면서 엄마를 봐서 저런 대화를 했고 이것저것 채소와 기름 같은 거를 싸오셨길래 뭐하러 사왔냐라는 말을 하고 바로 어머님이랑 인사를 했죠. 엄마가 어머님은 애들한테 자주 요리해 주시니 그날은 엄마가 해주신다며 모자가 같이 씌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친과 어머님은 쉬고 제가 엄마랑 같이 음식을 준비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엄마랑 같이 얘기하다 보니 저도 사투리로 얘기하게 되었죠.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말고는 넷이 있을 때는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어머님이 조용하신 편이세요. 그래서 식사 때도 저희가 말을 하고 일부러 더 분위기를 띄우고자 말을 걸었어요. 각각 부모님 뵈었을 때는 괜찮은데 같이 뵈니 안 그래도 조용하신 분들이 더 조용하시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어머님은 집으로 가셨고 엄마도 자고 가라고 했지만 다음날 바쁘다며 가시더라고요. 보는 시간이 짧기도 해서 남자친구도 같이 터미널 간다는 거 제가 엄마랑 둘이 데이트 기분 내고 싶다고 해서 저 혼자 엄마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에서부터 남자친구의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잠금장치 키를 누르면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도 못 들었는지 계속 화를 내며 통화 중이었습니다. 너무 화를 내길래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심지어 사투리 어쩌고 이런 말이 들려요. 그게 말이 되느냐 막 이런 말인데 상대방이랑 어떤 통화인지는 모르지만 사투리란 말을 듣자마자 저랑 엄마 얘기라는 거 알겠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통화가 끝내길 기다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저 보자마자 놀라더라고요. 제가 무슨 통화냐고 묻자 대답을 못하길래 핸드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라고 직감을 했고 좋지 않은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니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남자친구가 일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하면 자동 녹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녹음 내용을 재생을 했고 어머님과 통화한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저 혼자 엄마를 배웅하러 간 거 알고 계셨거든요.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사투리가 상스럽다. 저런 사람과 어떻게 사돈이 되냐. 저도 그럴 줄 몰랐다. 결혼을 다시 생각해라. 등등 갑자기 결혼 허락을 못하겠다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게 말이 되느냐고 계속 뭐라고 했지만 저 통화를 제가 직접 들은 이상 저 역시 이 결혼은 못할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상스럽다 말하는 게 사투리인지 사투리를 쓰는 사람인지 그 표현에 솔직히 정말 놀랐습니다. 제 일가 친척들은 대부분이 그 지역 사시고 사투리를 쓰는데 그리고 저까지 그럴 줄 몰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투리 쓰는 게 죄입니까? 사투리가 상스러움을 대변하는 건가요?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무리 어머님 말씀에 반대하고 뭐라 하는 남자친구라지만 정말 순간적으로 남자친구에게까지도 싫어지더라고요. 지금 사는 집이 거의 반반이긴 한데 같이 살기 위해 제가 조금 손해보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녹음 내용을 듣자마자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나 이거 들은 이상 결혼할 수는 없어. 근데 내가 파혼 결정한 거 아닌 거 알지? 어머님 때문에 우리 결혼이 깨진 거야. 네가 나한테 미안하면 그냥 짐 싸서 나가주면 좋겠어. 주위 사람들한테 네가 설명을 하고 나는 지금 그 통화를 듣고 좀 충격적이어서 혼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러고 헤어진 상태인데 지금 이 집에서 이사도 가야 하고 머리가 아프네요. 어머님은 계속 전화가 옵니다. 현실적으로 이사나 다른 거는 힘이 들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만 우리 집에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남자친구랑 엄마가 워낙 친했어서 혹시라도 엄마가 남자친구한테 연락할까봐 걱정입니다. 남자친구한테는 엄마한테 안부든 뭐든 연락하는 순간 어머님은 혼인 파탄자로 위자료 소송한다고 말해서 먼저 연락은 안 할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설명을 해야 엄마도 연락 안 하게 될까요? 후기. 많은 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셔서 놀라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사투리를 그렇게 안 쓴다고 하시는데 제가 쓰는 걸 어떡해요? 지역을 밝히진 못하겠지만 같은 지역이어도 옆 동네만 가도 안 쓰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또 아직 그 동네에 있는 친구들은 아직도 쓰고요. 쓰는 사람 안 쓰는 사람 있는 건데 요즘은 안 쓴다, 특히나 젊은 세대는 안 쓴다고 무조건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니 조금은 속상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혼인 파탄자로 소송 건다는 거는 그냥 남자친구에게는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뜻으로 협박 아닌 협박 같은 거로 그냥 막말을 한 것이지 진짜로 소송 건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 봅니다. 엄마한테는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빨리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해버렸네요. 엄마가 정말 화들짝 놀라시면서 말도 안 되는 미친 집구석이라고 엄청 분노하셨습니다. 그러고 끝나셨으면 좋았을 텐데 남신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님 바꾸라고 하고 누구 보고 상스럽다는 표현을 하냐며 남의 딸 앞길을 망치고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는 사람이 더 상스럽다고 퍼부으시고 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보고는 차라리 지금 알아서 잘된 거라고 행운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막상 절이 나오니 저도 마음이 홀가분은 합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는 사실에 힘들기는 하지만 시댁 분위기, 시어머니가 결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익히 글로 읽어서 알기 때문에 결혼하고 고생할 바에야 지금이라도 안 게 다행이다 싶습니다.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며 장문에 카톡을 보냈는데 거기에 답장을 하면 미련이 생길까봐 답장을 안 했습니다. 집은 내놓았는데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내놔서 곧 처분되지 않을까 싶어요. 얼른 시간이 흘러서 이 기분에서 벗어나고 싶네요. 모두 감사했습니다. 댓글. 있던 일 그대로 말하면 엄마도 예비 사돈한테 정 떨어질 것 같은데요. 뭐 집안이 탄탄한 재벌도 아니고 여자보다 돈 없는데 걷어줬더니 사투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결혼을 깨겠다니 어디서 갑도 아닌 게 갑질이에요. 끊어내세요. 두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학원 강사이고 작년에 결혼하려 했으나 예식 한 달 전 남자친구의 바람으로 위자료를 받고 뭔가 마음의 상처가 커서 정신과 치료를 잠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 청첩장이 나온 상태에서 친척들에게 인사를 다니고 직장에서도 알고 있어서 상실감이 더 컸었죠. 솔직히 주위의 수근거림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내 잘못이 아니니까 당당히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놈과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사귄 지 7년이었기에 내 주위 사람들과의 연관 때문에 확실히 짚어주고 싶었죠. 그놈이 고등학교 선생님까지 결혼 소식을 알리는 바람에 수습하는 자체가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놈은 결혼을 깨고 바람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동창들이 다들 제 눈치를 보며 안 갈 것처럼 하다가 참석하는 놈들도 있더군요. 이 일로 친구가 사람이, 인간관계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쓰다 보니 서두가 길었네요. 최근에 전 남자친구의 이야기만 나와도 물속에 gat혀서 숨을 못 쉬는 가슴이 답답한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이젠 극복하고 좋아지고 있는 찰나 소개팅 제안이 들어와 소개팅을 했습니다. 41살에 대기업 다니는 분이셨고 저도 좋은 분을 만나 모든 걸 잊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심했을 땐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고 살았어요. 10분이나 일찍 왔는데도 먼저 와 있어서 인사를 하니 이미 음료를 시켜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나봐요. 저도 제 음료를 주문하고 앉았는데 저를 빤히 보며 늦으셔서 먼저 주문했어요 라길래 저 10분 먼저 왔어요 라고 답했죠. 그랬더니 그분은 30분 전에 도착을 했다며 살짝 매너가 없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본인 소개를 하며 자산이나 급여, 대기업을 다닌다고 하면서 자격 조건이 좋아서 선도 많이 받았고 주위에서 고백도 많이 받았지만 이거다 하는 여자가 없어서 아직 혼자라고 하더군요. 정년 이후의 삶도 생각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도 이야기하더군요. 소개팅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자산급여를 말하기에 저도 이야기를 하고 대화 내내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친구 같은 마음 편안한 사람과 만나고 싶었지만 뭔가 선생님에게 숙제를 받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카페에서 나와 자리를 옮겨 밥을 먹는데 밥 먹는 도중 지인이 파혼 이야기를 했는지 저에게 그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대답하기 싫어서 지나간 일들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저에게 칭찬을 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예쁜 분을 두고 왜 바람을 피웠는지 가서 한 대 때리고 싶네요. 바람난 년놈들은 오래 못 가요. 힘내세요 하더군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힘내라는 말이었겠지만 저는 더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하고 싶지도 않아서 얼른 다른 주제로 대화를 넘겼습니다. 서로 기분 좋게 예의를 지켜 헤어졌는데 잘 들어가라는 말 다음번엔 영화 보자는 톡이 왔길래 오늘 즐거웠고 조심히 들어가란 답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영화 보자는 톡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어떤 방식으로 해도 기분이 나쁘다는 걸 알아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답이 없길래 그렇게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저를 비난하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략 내용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을 뿐이지 이혼녀의 닳고 다른 여자 그쯤 되면 나이도 있고 누가 봐주기는 할까 불쌍해서 만나주려고 했는데 노처녀가 콧대만 높고 자존심만 강하시네요. 의사 판사 만나려고 재고 있나봐요. 저도 싫네요. 이런 문자였습니다. 그리고는 기가 막혀서 통화를 시도했는데 저를 차단했는지 전화 통화도 안 되더라고요. 분노에 휩싸여 지인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며 보낸 문자를 톡으로 보냈는데 소개남에게 연락해보고 연락을 준다기에 기다렸는데 하루가 지나도 그 어떠한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지인이 저처럼 제 대신 화를 내주거나 저에게 미안해하거나 사과를 받아줄 줄 알았는데 하는 말이 과간이더군요. 소개남과 연락해봤는데 저도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마인드를 고쳐야 한다며 이제 20대의 꽃다운 나이가 아닌데 웬만하면 만나보지 그러냐고 내가 이제 사실과 현실에 대해 말해야겠다며 더는 이보다 좋은 남자 만나지 못할 거라고 하며 제가 마음을 돌리면 소개남이 다시 사과하고 만날 의향이 있다며 제 생각을 물어보길래 소개남이 보낸 문자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고 하니 화나면 무슨 말인데 못하겠어. 나도 내 남편이랑 싸우면 막말하다가도 부부이기에 금방 풀리는 거야. 사는 게 그런 거지 하더군요. 더는 대화가 안 통해서 그럼 너는 그렇게 살라고 하니 그 말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러니까 시집도 못 가고 파혼이나 당한 노처녀지. 네 주제를 생각해. 길에 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 라고 악담을 하길래 그냥 끊었습니다. 34살 노처녀, 결혼에 실패한 주제에 파악 못하는 여자라고 저를 보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소개남보다 지인이랑 알고 지낸 세월이 오래돼서 더 충격입니다. 즐겁고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렇질 못하네요. 아니 34살에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이 때문에 억지로 만나야 하나요?
그리고 저는 34살이 그렇게 결혼 급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나이가 엄청나게 많다고도 생각 안 해요. 이건 사람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내일이 출근인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후기. 많은 분들이 용기 주시고 34살은 결혼에 늦은 것도 아니라고 해주셔서 힘이 나고 감사했습니다. 사실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지 숙제처럼 나이가 찼다고 결혼에 목매고 싶지 않네요. 당연히 그 주선자하고는 영 끊을 거예요. 저한테 또 연락 와서 그래서 안 만날 거야? 그 사람을 일단 기다리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만나봐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라고 메시지가 왔길래 꺼져 내 인생에서 보내고 차단을 했습니다. 자존감을 더 키우고 제 행복을 위해 몰두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조언 모두 감사했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댓글. 41살의 능력도 있다는 분이 결혼을 왜 못했는지 나는 알겠네.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다 차단을 박으세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미친놈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